네, 안녕하십니까. 야인시대 리턴조 최창준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네, 오늘 2015년도 오늘 저희 화요일 날 방송, 야인시대 방송,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도 방송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냥 있는 힘 다 짜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연말 장세가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괜찮은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궁금하신 종목 있다 2부에 좀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전문가들의 전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이제 그 미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냥 마감 시황, 2015년도를 마감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요. 오늘 일단은 2015년도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초가부터 셀트리온, 바이로메드,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시초가부터 막 10%씩 플러스가 나면서 하루 종일 최근에 약세를 보이면서 계속 하락했던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지금 이끌었고요. 이게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유망한 업종이 어떤 거냐? 과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그리고 내수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기차 뒤늦게 따라붙었고, 그리고 또 정유주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과연 2015년도에 유망한 그런 업종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거냐? 전기차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뒤늦게 그 종목은 몇 종목 되지 않지만은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가 중간중간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지만은 여기에 이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장비 회사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바이오 헬스케어가 다시금 조정을 끝내고 다시 그 주도주로서의 주도업종으로서 나타날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와 같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앞으로 내년에도 강세를 보이시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항상 1월달, 2월달, 3월달에 연초 효과로 해서 상승을 했는데 2016년도에도 과연 연초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그런 대장주인데요. 최근에 80만 원대, 87만 원대 형성하고 나서 60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오늘 3, 4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가 40만 원대, 3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 그리고 상승폭의 절반도 하락하지 않았다가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엄밀하게 봤을 때 상승 파동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상승 후에 숨고르기 하면서 박스권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고점을 돌파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횡보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주도주로서의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업종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일단은 돌리는 모상 봤을 적에 더 이상 추가 하락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의 일단 대장주로서의 그런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입니다. 아침 시초가부터 10% 플러스 시작했습니다. 8만 원대 시작해가지고 종가에 더 올리면서 8만 3, 4천 원에 끝났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7만 원대에 있는 구간에서는 손실 구간이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어쨌든 간에 저기 됐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오늘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났는데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의 제약 바이오의 상승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요. 그다음 다음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잠깐 지금 화면이 지금 저기 됐기 때문에요.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거? 네. 자,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셀트리온이고요. 그 다음 종목 보여주세요. 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화장품주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최근에 다른 종목에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40만 원대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금 안정적으로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하락하지 않으면서 종목이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종목 보여주십시오.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16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보시면은 16만 원 이탈이 됐다가 오늘 종가 무렵에 17만 8천 원 정도 했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윈도우 레이싱 효과가 나타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 생활 건강하고 아머레 퍼시픽하고 상승을 했는데 근데 코스맥스 보통 3개월 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코스맥스가 화장품 관련된 그런 회사 중에서는 가장 유망하다고 봤는데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윈도우 레이싱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19만 원대까지 20만 원대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점 보시면요. 자, 다음 종목은 LG화학인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차 관련된 그런 모멘텀하고 3분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종목인데 지금 직전 고점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업종 대표주와 대형주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한 종목이거든요. 지금 30만 원대 초반에 있는데 33, 4만 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30만 원대가 지지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상승가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저는 40만 원대도 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죠? 전기차 모멘텀하고 실적 모멘텀 붙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다 같이 올라갈 수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 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은 OLED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OLED 중에서 열처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비아트론은 LG 그룹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회사를 거래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위치 보게 되면은 역대 신고가 부근까지 지금 근접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8분응선까지 올라왔는데 직전 고점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보다는 앞으로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계속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에서 OLED TV를 만들고 있거든요. 국내보다는 중국 쪽 모멘텀을 더 보고 있는 거고 지금 LG가 아무리 지금 OLED TV를 만든다 그래도 중국에서 여러 기업들이 그 OLED 관련돼서 앞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 수주가 많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관련된 종목에서 테라세미콘입니다. 테라세미콘은 반도체 쪽에 비중이 있고요. 반도체 장비 쪽에 매출 비중이 한 40%에서 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OLED 장비 쪽에서 비중이 됐는데 여기는 삼성전자를 주로 거래하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최근에 납품을 하면서도 중국 쪽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아트론이 먼저 치고 나갔지만은 앞으로는 테라세미콘 같은 종목도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기관총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AP 시스템인데 이제 그 OLED 관련돼서 또 다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종목도 2013년도 좋았다가 2014년도 조금 안 좋았다가 2015년도 좋아지고 2016년도 실적 전망이 좋아지면서 지금 직전 고점의 위치에 근접해 가고 있는데 역시나 8분응선 정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16년도에 실적이 1분기, 2분기 좋아지고 또 앞으로 업황이 좋아진다고 봤을 때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역시나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아트론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테라세미콘하고 AP 시스템은 기관들이 매수한다. 그럼 뭐죠? 기관과 외국인이 다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종목은 틀리지만은 그래서 OLED도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봤고요. 그 다음 종목 보시면은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연우입니다. 연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뭐 27,500원에 명강에서 지금 제가 선정해서 추천한 지가 11월 중순 때 11월 10일인가 이렇게 27,500원에 제가 선정을 드렸는데 계속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종목은 많이 올라왔지만은 이제 직전 고점 터치하고 돌파해서 신고가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공모가 25,200원 그리고 내년 초에 이제 공장 증설하고 세계 유수의 화장품 회사 다 거래하고 있고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하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그 시장 규모가 커진다 그랬을 적에 연우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뭐 4만 원대 초반에 끝났는데 37,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고 목표가는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거고 크게 등락폭 하지만은 올라가는 거는 세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살살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대기 매수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이 아직까지 적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 보시면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 오스템 인프런트입니다. 오스템 인프런트 같은 경우 지금 주봉 차트 보시면 신고가를 치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움직임 보시면은 현재 상태에서 8만 원대 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오스템 인프런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인프런트 시장 쪽에서 국내 시장뿐이 아니고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해서 다른 기업들하고는 차별하게 의사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스템 인프런트는 앞으로 또 신규 사업을 또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개월 동안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누적 매도가 이제 좀 감소되고 있는 측면이고요. 밑에 부분.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약간 매수가 지금 배당 쪽에서 투자하는 그런 금융 투자 쪽에서 매당 투자도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에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융투자 증권이거든요. 증권에서 배당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12월 달에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초에도 과연 이게 유지가 될지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코스피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코스닥 시장에 약간의 그런 그 최근에 낙폭과대 실적과 업황이 좋은데도 빠진 종목들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과 매수세가 조금 유입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서 주체별 순매수 추이를 보게 되면은 11월이면은 이제 두 달이거든요.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보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별적인 매수가 집중되면서 외국인들은 누적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측면이 있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이거 매수를 안 하고 있거든요. 특히 투신권에서는 매수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투신권에서도 조금씩 매수가 한 요새 며칠 동안에 보면 유입이 되는 것을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연기금 측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 쪽으로 조금씩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꾸준하게 매수가 코스닥으로 들어와 주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 중에서 투신권과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와 준다 그러면은 1월 초, 1월 달, 2월 달 내년 초에는 코스닥 종목으로 약간 단기적인 강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좀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서 주체별 순매수 이건 조금 본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 한 5일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잡혀 있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500억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도 매도가 계속 지속되다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200억대의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내년 초에 코스닥 시장에 약간 강세를 이런 부분에서도 수급 측면에서도 약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금 2012년도부터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1월달, 2월달, 3월달 요 3개월 동안에 그 연초에 그런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보니까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보니까 2월 달에 상승이 많았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월 달 상승폭이 9%, 2월 달 5%, 3월 달 4%니까 1, 2, 3월 달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적에 올해 1월 달 조금 코스닥 시장의 그런 상승은 이 부분에서도 약간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차트 보게 되면은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1920 정도 저점 라인이고 올라오면은 2010포인트 라인인데 지금 현재 지수는 1960포인트 정도, 요 정도 위치해 있는데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라든지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면 지수는 못 올라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어떻죠?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흐름 자체가 진짜 620포인트, 630포인트 터치하면서 직전 저점을 살짝 이탈했다가 금방 올라와가지고 6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왔는데 직전 저점 630% 이상에서 650에서 저점 찍고 오늘 강한 흐름이 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한 640 정도 저점 잡고
한 700포인트까지 다시 도전해 볼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코스피 종목보다 코스닥 종목에 조금 집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김동현 전문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뭐 교육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황은 뭐 앞서 정리를 해주셨고 성장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탑다운과 바텀업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 그리고 경기가 좋지 못할 때 성장주는 언제나 주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성장주를 좀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경기로 인한 순환 성장이 있고요.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조금 덜 말씀 좀 부족하게 드렸던 부분인데 경기가 좋으면 같이 좋아지는 업종과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보통 시장 수익률이 중심이 되고 그걸 우리가 소위 탑다운 시장이 됩니다. 지수가 올라가고 시장이 올라가고 그렇게 좋을 때 올라가는 주식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순환하는 뭐 소위 얘기하는 시클리컬 섹터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아지죠. 경기 좋아지면서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아주 범용 성장, 시장과 함께 올라가는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한 어떤 고속 성장하는 기업이나 산업들 요것은 일단 경기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그 이전에는 시장이 좀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적었는데, 최근에 한 2, 3년 시장을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은, 이쪽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쪽은 전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도 이후부터, 거의 2011년 이후부터 이쪽은 거의 그냥 땅굴 파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경기로 인한 순환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좋아지는 쪽, 경기랑 상관없이 좋아지는 쪽, 그게 바로 혁신 비즈니스를 통한 고속 성장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게 뭔가 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11년도, 12년도 구간에서 주도주였습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바꿨죠. 어차피 휴대폰이 교체 주기가 있는데 그 교체 주기에서 그냥 일반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넘어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터치스크린 관련한 섹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쭉 좋았죠. 그리고 하드웨어 보급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올라간 건 뭡니까? 네이버. 그죠? SNS에 대한 보급. 스마트폰 보급됐기 때문에 모바일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 모바일 시대에서 사용하는 니즈, 즉 SNS. 그리고 스마트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PC에서, PC방에서, 혹은 개인 집에서 PC에서 하던 게임을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게임 시대, 모바일 게임. 그런 혁신 비즈니스를 통한 주도주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온 게 이제 중국의 신창따이, 즉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 8% 성장을 포기하면서 양보다는 질로 가겠다. 이것을 공언한 시점부터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 대표적으로 화장품,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마구 들어오면서 카지노, 이런 주식들로 이제 혁신 비즈를 통한 고속 성장, 이렇게 크게 성장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한 성장주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것도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라는 얘기를 앞에 더 크게 쳐버리니까 이 또한 성장이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혁신적 비즈니스 시대 상황과 좀 연결되는 성장주를 우리가 보통 성장주로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도주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일 강하게 잘 올라가는 종목이 주도주라고 볼 수 있고, 그 주식이 올라가면서 체감을 바꿀 수 있고, 시장의 어떤 투자에 대한 방향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주도주인데, 이 주도주는 항상 성장주입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가치주 얘기, 저도 가치주 얘기를 해드리고, 왜냐면 그 전문가가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요거 하시고 이런 분들은 요거 하시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치주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주도주는 가치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치가 좋은데 그것을 인정해줘야지 올라간다.
그것을 인정해주는 건 결국은 가치주도 이익 성장 전망이 나왔을 때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안정을 담보하고 보장을 담보할 수 있지만 지켜줄 수 있지만 키우는 것은 어차피 성장이기 때문에 주도주는 항상 성장주다. 하지만 그 성장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경기로 인한 성장으로 갈 것이냐, 혁신 비즈니스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구조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보셔야지 시장도 보이고 주도주도 앞으로 언제든지 장세가 박스 이상 시장에서는 항상 성장은 있습니다. 뭐 공황 장세가 아닌 이상에는 뭐든지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잘 하시면은 종목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성장주는요, 높은 밸류에 사서 높은 밸류에 시작해서 낮은 밸류로 끝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컴투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컴투스 끝났다, 모바일 게임 끝났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올해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뭐 독점이라든지 프로그램에서 나는 모바일 게임 끝났다고 본다. 왜? TV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경쟁 과열이다. 이미 고마진 시대는 끝났고 10개 중에서 1개 터지는 게임 그 개별 종목으로 가는 것이지 모바일 게임주의 대시세는 끝났다 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는요, 그때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컴투스가 2만원에서 3만원 올라가고 3만원에서 5만원 올라가고 5만원에서 10만원 올라올 때는 비쌌어요. 아니 저게 시가총액을 1조 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되나? 이게 시가총액 8천억 9천억 가져갈 정도의 실적이 되나? 영업이익이 안 나는데? 그때 시작합니다. 왜? 좋아지는 전망이 이미 필드에서는 잡힌단 말이에요. 애널리스트라든지 기업 탐방을 하는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IR 담당자들은 기관단이라든지 이쪽과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익이 급증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구글 스토어라든지 이러한 게임 순위에서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고, 뭐 서머너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더블 이상이 납니다. 근데 숫자는 찍히는 게 없어요. 고평가, 비싸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안 사죠. 그리고 여기 딱 와가지고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이 딱 찍혀버립니다. 퍼가 10배밖에 안 되네? 3만원, 5만원에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10만원, 15만원에서 용감하게 매수해요. 그때는 끝난 겁니다.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왜? 그 가격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 주식이 살아있는 주식이라면 더 훨씬 더 높게 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의 캐시, 즉 미래 현금으로 캐시플로우를 또 앞당겨서 반영한다라면은 이게 40만 원, 50만 원 가 있었어야 이렇게 살아 있었으면 정상인데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좋은 실적이 확인됐다라면 앞에서 주가는 이 현금 흐름을 써버린 겁니다. 그러면 관건은 뭐예요?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이익이 그 정도 속도로 계속 증가해줘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비쌀 때 시작해서 자, 절대 가격은 오히려 여기가 높죠. 여기가 높습니다. 단가는 뭐 19만원, 여기 18만원, 여기가 높은 거니까. 만원이 더 낮은 거고. 하지만 밸류에이션으로는 여기가 훨씬 비싸고 여기는 훨씬 싸 보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보시면은 자, 2014년도부터 얘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4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1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보세요. 매출은 조금씩 올라가죠. 700억, 900억, 뭐 1000억, 1200억 올라갔습니다. 이익률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TV 광고 같은 거 하기 때문에 비용 많이 나가는 거예요. 마진이 떨어졌잖아요. 이익 그대로죠. 보세요. 이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이 8000% 나오던 회사가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성장률이 거의 제로 베이스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아니 실적은 옛날보다 훨씬 잘 나오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야? 성장주이기 때문이에요. 성장주이기 때문에. 성장주는 성장하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왜? 가치를 기반으로 한 주가 베이스가 아니라 미래 수익에 대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미래 수익에 대해서 의구심 가지는 순간 주가는 바로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시면 많이 올라간 거,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좋다 고점에 다 물리는 거예요. 그것도 구분이 필요하다. 자, 이거죠. 여기서 3만원에서 15만원 왔어요. 시가총액이 3,300억에서 1조 7천억 왔습니다. 거래량은 평균적으로 그대로 100만 주였어요. 그러면 거래대금은 어떻게 돼요?
여기선 300억대 거래대금인데 이 위쪽에선 1,500억대 거래대금이에요. 세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주식을 여기서 지금 5배 올렸죠? 6배, 10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여기서 한 배라도 더 올리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왜 그 짓을 해요? 다른 밑에 있는 거 성장주 잡아가지고 5배 올리면 되는데 그 돈 가지고? 그래서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장주는. 그리고 그 성장률이 꺾이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비쌀 때, 출발할 때, 아, 뭔가 이상한데? 근데 기관 외국인 막 사. 좋다, 좋다, 그래. 그때 따라 붙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좋은 실적 발표 딱 된다. 근데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끝나 보인다. 그럼 그때부터는 다른 종목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실적은 좋아요. 지금도 실적은 괜찮아요. 그런데 다시 이때만큼 파괴력 있는 성장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감익이 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반토막 또 납니다. 성장주 메커니즘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 자, 흥분할 때 조심하세요. 나도 흥분하고 남들도 다 흥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대중공업 50만 원일 때 성장주였습니다. 성장주였어요. 또 이때 이익이 계속 좋아졌으니까. 포스코 75만 원일 때 성장주였습니다. 주도주는 고점일 때까지는 계속 성장주예요. 오시아 65만 원일 때 태양광 뭐 성장한다고 난리쳤죠. LG화학 2차전지 58만 원 성장주였어요. 다 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정점을 찍고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지 못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나버리죠. 성장주는요, 갈 때 화려하지만 끝나면 처참합니다. 가치주는 그건 좀 달라요. 뭐 그냥 밟고 있으면 안전은 해요. 수익이 많이 안 나지. 하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성장주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성장주는 좋아질 때 비싸게 사서 싸게 살려고 하시면 성장주 못 삽니다, 여러분. 바닥에 깔려있는 성장주는 없어요. 바닥에 깔려있는 건 성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장주는 좋아질 때 비싸게 사서 좋아지면 싸게 파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하시면 앞으로 성장주 이렇게 분석하고 고르는 거구나라는 기본 구조와 어디서 빠져나오고 어디서 포기해야 되느냐, 고점을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쯤이면 먹을 것보다 잃을 게 크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부 마치고 2부 종목 상담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